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12회면 진짜 높은 거예요. 자, 우리 한국어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에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이나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여러분 인구 활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2016년 9월 기준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시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죠. 경제자산, 두 번째 경제자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 그냥 요약정 이거 앞에서 했던 거 그냥 풀어놓은 거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했던 거 풀어놓는 거야. 왜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지금 엎드러니. 경제자산은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천연자원 부족합니다. 높은 교율로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었고 수출을 통해 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20-50클럽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20-50클럽의 정의예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2012년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일이죠. 정치자산은 아까 선생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현되어 있느냐 그쵸? 그래서 여기 민주주의 실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로 평가해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는데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에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 선생님 이상합니다.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왜 167개 대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포함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아시죠?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문화자산,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해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글 문화로 자유민주주의를 선생님! 민주주의는 정치자산이라면서요. 네. 민주주의 정도는 정치자산인데 민주주의를 한글로 발전을 시키는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문화자산이에요. 한글 문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수한 한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2015년 기준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문화기구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12개가 있으며 세계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등 13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당연하죠.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산하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2007년 제43차 총회에서 183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합에 따른 국제공개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했고요.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국제공개어를 번역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특허를 출원할 때 번역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는 용어에 한국어가 포함이 됐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한국어는 인구, 경제, 정치, 문화자산 덕분에 현재는 언어 활력이 높아요.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어가 높은 국어 활력을 유지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외래어 사용을 날로 늘어나는 추세죠. 여러분 일상에서 외래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물론 공문서 등에서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고요.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공학에서 의사소통 활발해져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하고요.
이러한 말들이 일상생활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외에도 가정 언어나 교실 언어, 직장 언어, 공공 언어, 언론 언어, 학문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언어 활력이 지금은 높은 편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구가 자꾸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2명은 결혼해서 1명 낳는데 선생님 같은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인구 자산도 그렇고 경제 자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남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질성 회복해서 국가가 다른 국어가 다른 큰 언어의 활력을 지닌 언어로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죠. 21세기 한국어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꾸려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어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한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성찰을 좀 해봐라. 이해되십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64페이지 보실게요. 그림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수강생 보이세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봐봐. 어떤 나라 노래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느 나라 것인지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국 천천히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 무슨 자산? 문화자산이랑 배우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아니 인구자산 다임. 나게 한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언어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기업에서 일한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제가 수행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경제자산이랑 인구자산. 잘하네요. 됐어? 다음 3번. 국립어학원이 우리나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등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조사해봤더니 별 느낌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잘난 척하는 느낌이나 유치해 보인다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 다음 나 현지 네가 너무 좋아. 오모 이런 금사빠. 진짜 세젤리야. 안 반할 수가 없다니까. 대박. 제역스가 현진이를 좋아한다고 꿀잼 소문 가리. 왜 그래? 왜 그렇게 웃어? 너무 옛날 거긴 하죠. 너무 옛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옛날 건데 어떡해? 이거 나올 때도 사실 여러분 옛날 건데요. 그랬어요, 애들이.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세들이. 오모 여러분 오모. 오모였어요? 모였구나 모. 이만큼 사자. 느낌. 여러분. 자, 1번 가나와 관련해서 자신의 국어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했다 이런 뜻이겠죠. 인터넷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외국어나 외래어를 남용하기보다 고유어나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사용하는 국어가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해돼? 자, 그 밑에 곁담은 표준어고요. 곁담은 표준어 안 나와. 겨드랑이 땀이 아니에요. 곁담. 곁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곁담이에요. 곁담.
내가 쓴 물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고쳐야지. 그러니까 평소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좀 들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 규범과 문법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국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성찰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니요, 여러분 8단원 아직 안 끝났어요. 8단원 담화 관습 하나 더 남았고요. 쉬는 시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끝난 줄 알았는데